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첫사랑이 찾아와서 첫사랑과 15년을 함께 사셨는데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주려고 좋은 선물 하나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애밖에 더 있겠느냐.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과를 영국 캠브리지대 공학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실제로 받았나요? 미국 문지방만 갔다 왔고 하버드대 문지방 간 적은 없습니다. DNA 검사하는 데에 5개 항목이 틀립니다. 내 아들이 아니에요. 마치 선생님이 아이처럼 속여서 유학비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8억 8,500만 우연히 다시 첫사랑을 만나게 된다. 어떤 면에서는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외도라는 이름으로 분명히 자리 잡기도 합니다. 외도나 바람과 관련된 속설 중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자는 남자의 바람을 용서해도 남자는 여자의 바람을 용서 못한다. 옛날엔 그래. 예, 옛날에 이런 속설이 있었는데 자, 이 말에 대해서 신세계 출연자들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자는 정숙해야 되고 뭐 남자는 그래도 괜찮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아니, 요즘은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이제 아줌마들 모이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누구네 집 남편이 바람 나는데 여자들이 절대 이혼 안 하고 맞바람을 펴서 서로 용서할 것도 없이 동등한 대등한 입장으로 같이 한번 맞바람 피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게 그런 경우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 예전의 인식에 용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요새는 아까 그 여기 우리 판정단 분들도 벌써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뭐 보내고 나는 더 능력 있는 남자 만난다. 그런 생각의 차이가 이 시대적으로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불가사의한 게 자기 마누라가 옛날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바람을 폈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지 마누라는 나도 왜 그 남자한테 해코지를 하는 거야. 데리고 살아야 되는. 남자를 납치해서 나무에다 묶어놓고 밤에 산에 끌고 가서 정말. 꼭 묶어놓은 칼로 와우. 너 어떡할래? 이런 경우도 있고 실제적으로 살해한 경우도 있고. 근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자들도 남편이 바람 피면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여자 머리채를 잡고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같은 얘기거든. 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여성 출연자분들은 어떠세요? 만약에 이거 참 드리기 싫은 질문인데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럼 그걸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용서 못해, 용서 못해. 근데 그거 그게 뭘 용서를 해? 제 주변에도 있어요. 남편이 오랜 기간 바람을 폈어요. 네? 그걸 이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도 알았어요. 밥 먹다가 불뚝 튀어나오고 레스토랑 갔을 때도 여기 이게 맛있어 그러면 그년하고 여기 왔어? 맞아. 나하고 온 적 없는데? 이게 은연 중에 불뚝불뚝 튀어나와서 주변까지 불안해요. 같이 밥 먹다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여기 어때? 여기 괜찮지? 언제 왔어? 누구랑? 그럼 우리 벌써 긴장해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오히려 저 정도까지 괴롭고 저렇게 남편한테까지 저럴 거면 왜 사나 싶을 정도로 그게 심한 증상이 나오는데 그 고비가 지나니까 남자는 그냥 수리하고 여자가 하는 대로 다 받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는 봤어요. 근데 외도라는 거는 잠깐의 바람일진 몰라도 그 바람의 여파가 어마어마해요. 기본적으로 한 번 깨져버린 신뢰를 다시 붙이는 거는 상상보다 훨씬 힘들어요. 힘들죠. 다시 붙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잠깐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그 바람의 여파는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특히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결혼 안 하셨죠? 저는 결혼에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아마 바람을 피거나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한 네. 경험은 훨씬 많을 거예요.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혼을 하면서 1년 차, 5년 차, 10년 차 이렇게 되고 아이가 하나 있을 때와 둘 있을 때 저도 생각하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저도 예전에 너 남편이 이렇게 된 상황이면 어떡하니 그럼 파르르 하면서 안 살지 할 수도 있었겠는데 제가 지금 아이 둘 낳고 이렇게 10여 년 살다 보니까 나 또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한두 번의 바람은 서로 기다려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왜 우스운 얘기로 왜 폭에서 자고 뭐 30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뭐 천장 보고 자고 등 50대는 돌리고 뭐 등 자고. 돌리고 자고 60대는 뭐 각방에서 자고 70대는 몰라 어디서 자는지 몰라. 이게 나이가 들면 그 성적인 것도 이렇게 무심하게 돼요. 이렇게 옛날에는 뭐 자식 뭐 이러고 뭐 이런데 이건 정말 이제는 그냥
어느 상황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도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이 난다 뭐 이런 사랑 뭐 이런 것도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랑이 안 간다.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첫사랑에게. 과연 과거의 첫사랑 다시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주 어렵게 과거의 첫사랑을 만나셔서 15년을 함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또 나와주셨어요. 일단 참 어려운 자리실 텐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20년 만에 첫사랑에게 연락이 왔어요.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일단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만나는 순간에 마음이 좀 떨렸습니다. 당신도 가정이 있고 나도 가정이 있으니까 서로의 가정을 해결을 한 다음에 만나자. 그렇게 말을 해서 그날은 돌려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약 한 1년 전 정도에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이 첫사랑을 이제 다시 만나신 건데 이전에 첫사랑과 사귀셨을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교제를 하시다가 어떤 이유로 헤어지셨던 거예요? 개월수로 따지면은 한 8개월 정도고요. 네. 연수로 따지자면은 한 6년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 생활을 3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휴가 나와서 가끔 만났었고요. 저녁을 지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여자가. 결정적으로 그 첫사랑하고 이렇게 살게 된 동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뉘앙스적으로 좋은 선물 하나 줄 수 있다. 직감적으로 그렇다면 애밖에 더 있겠느냐.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냥 그때부터 같이 사시게 된 거예요? 예. 그 직감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 자식이 틀림없구나. 이렇게 믿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드님을 실제로 안 만나보셨나요? 그전에는 못 만났었고요. 제대하고 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하버드대로. 저 같은 경우는 꿈도 못 꾸는 하버드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다가 처어머니가 자네 애가 와가지고 절을 하고 가는데 옆에서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고 모습이.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살고 있던 보험 부인에게 그야말로 속은 것이죠. 그러고 15년간을 사셨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또 아픈 상처를 받으셨고요. 20년 만에 첫사랑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이제 아들이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내보이면서 그 아들이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데 학비를 좀 대달라라는 이유를 대면서 지금까지 생활비를 대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하면서 아들의 학비를 달라고 하던가요? 요구를 했나? 예. 미국 하버드대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버드대 대학원을 다니는데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는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 하버드대로 돌아와서 물리학 박사를 받습니다. 아니 실제로 받았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만든 스토리인가요? 미국 문지방만 갔다 왔고 하버드대 문지방 간 적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게 그걸 다 어떻게 거짓말이에요. 아셨어요? 그게 가짜 거짓이라는 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 이제 그 운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첫사랑이 하늘나라를 가신 건가요? 예, 첫사랑이요. 첫사랑이. 그 인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여자 동생한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소리가 아니 무슨 소리예요 형님. 무슨 미국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데. 그때 1차적으로 쇼크를 받고요. 일단은 자식이라고 했으니까 믿고 싶어서 한번 안아보자. 내 자식 오래간만이다. 안는데 느낌이 없어요. 가서 네 엄마가 너무나도 나한테 확신적인 내용을 말해줬다. 네가 자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는 DNA 검사하는 데에 같이 한번 가서 하자. 한 두세 개 정도의 항목이 있던데 거기에서
3개 항목만 틀리면은 재검사할 그 여지가 있는데, 근데 5개 항목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아닌 게 100%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 그래서 그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얘기해라. 고개를 흔들면서 없다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그러면은 지금에 있는 아들은 지금 첫사랑의 남편의 아이란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마치 선생님의 아이처럼 속여서 유학비도 받고 생활비도 받고 8억 8,5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그거는 어디다 생활비로 쓰는 썼다라기보다는 예. 그 전자에 살아오면서 한 거진 그 3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동네에 대추나무에 영 걸리듯이 빚이 걸렸던 겁니다. 그거 빚잔치 한 겁니다. 그거를 첫사랑을 찾아서 그렇게 그렇지. 덤탱이를 씌워서 구슬한 거야. 그렇군요. 참 저희들이 듣기 안타까운 사연들의 인생을 이렇게 쭉 걸어오셨는데요. 예. 어려운 이야기 이렇게 솔직하게 다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린 쪽에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여유가 좀 있으면 첫사랑이 그렇게 찾아와서 좀 봐주면 안 될까요? 있는 부인이라 잘 챙기세요. 일단 신세계 가족이라 좀 챙겨요. 옛날 여자가 갑자기 연락이 올 때는 조심해야 돼요. 좋아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가서 만났다가 괜히 그 정 한번 줬다가 그 우리말로 코 껴가지고 돈을 목적은 돈인데 이 돈 빼내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그 남자의 직장 찾아가는 거. 그건 돈 안 주고 못 빼게. 특히 무슨 저 공무원들 그 직책점 있고 신분증 있고 남들 존경받는 직장 있는 사람들 여자가 찾아오면요 돈 달라는 대로 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결국은 그것도 못 견디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진짜 신 교수님 이야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새겨 들어요.